여러분, 제가 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또 준비해온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태국 방콕에서요, 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태국 방콕의 한 아파트에서 몇 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계속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난다고, 정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어딘진 모르겠는데 이 아파트 어딘가에서 밤새도록 애기 우는 소리가 난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요, 당시 이제 한 명이 이제 그런 전화를 했을 때 경찰서에서 처음에 무시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불만적인 그런 한 아파트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애기 울음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신고 전화가 막 빗발쳐서 오는 거예요. 경찰서로. 하루에 몇 명씩 전화 오는 거야. 이 아파트 어딘지 모르겠는데 너무 시끄럽다, 애기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처음에는 이 경찰서에서 무시를 했는데 너무 한 아파트에서 주민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경찰이 이 아파트를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한 아파트의 어느 호실, 어느 집에서 이렇게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건지 아파트 수색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파트 몇 호에서 울음소리가 났던 건지 경찰이 찾아냅니다. 그런데요, 이 경찰들이 당시에 그 집 문을 딱 열었는데 조금 모습이 좀 이상했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약간 이랬어. 경찰들이 문 딱 열고 당시 문을 열었을 때 집 상황이 어땠냐면요, 그 집에 생후 태어난 지 한 달 된 애부터요 24개월 된 아기가 총 9명이 있었습니다. 9명. 태어난 지 한 달에서 길면 2년 정도 된 아이들 9명이 그 집에 모여 있었고요. 이 당시에 1살에서 2살 된 애들이에요. 이 애들이, 아기들은 한 명이 울면 연달아 따라운다고 하잖아요. 이 9명이 동시에 울어 제껴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한창 많이 울 때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9명 아이들 옆에는요, 태국의 베이비시터들, 아이를 돌봐주는 이 베이비시터들이 각각 한 명씩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경찰들이 문을 열었을 때 9명의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 아이들 옆에 이 베이비시터들이 한 명씩 이렇게 있었어, 안고. 베이비시터라고 하면은 엄마는 아니고 옆에서 이제 아기를 대신 돌봐주는 여자인 거죠.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금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9명의 아이를 낳은 걸까요? 그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대들이 비슷비슷해요. 1살에서 2살이야. 금술이 너무 좋아서 한 번에 1, 2년 차이로 그냥 9명을 그냥 수풍 낳아버린 걸까? 원래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 9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베이비시터를 두고 이 엄마 아빠는 이 아이들의 분유값을 벌어야 되니까 출근을 한 걸까요? 금술이 너무 좋아서 다 낳은 걸까? 이 엄마 아빠가? 이 집주인이? 그리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해가지고 이 9명을 키우고 있는 걸까요? 이 엄마가 9명 혼자 다 보기 힘드니까. 당시에 이 아이들은요, 다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어요. 이 당시 9명의 아이들이거든요. 다 똑같은 형제 자매 남매라고 하기에는 좀 이 9명의 좀 아이들의 모습이 좀 이상했어. 왜냐면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른 건 물론이고요, 뭐 그건 당연하겠죠. 뭐 쌍둥이가 아니니까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른 건 뭐 당연한 거고, 아이들의
인종이 달랐습니다. 뭐 얼굴 생김새가 다른 건 이해를 해. 근데 아이들의 인종이 달랐어요. 이 9명이. 이것 좀 아니잖아. 한 명은 스페인 혼혈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한 명은 호주 얼굴을 가진 아이고요. 한 명은 인도, 한 명은 말레이시아. 그것도 다른 나라 아이. 인종이 다 달라. 이 9명의 아이들이. 다 다른 인종들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 9명은 혼혈이었습니다. 혼혈이었어요. 각각 다른 나라의 유전자를 가진 혼혈 아이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한 엄마 아빠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한 명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만나서 낳은 아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경찰은 순간적으로요, 아, 아기 인신매매단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뭐 태아탕이라든지 태아 캡슐이라든지 아이들 뭐 인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돈 받고 팔아제끼는, 아이들이 납치해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납치해서 돈 받고 파는 그런 인신매매단이구나 라고 경찰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집의 집주인이 누군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사 결과 이 아이들이 발견됐던 당시 아파트의 집주인, 옆에 남자였습니다. 이 옆에 남자는요, 미혼의 20대 일본인입니다. 태국에서 이 아이들이 발견됐어요. 근데 태국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일본인이에요. 20대인 일본 남자인 시게타 미스토키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시게타 미스토키라는 남자예요. 이 남자, 이 남자가 막 이리저리 이 여자 저 여자 국적 다른 여자들 막 만나가지고 임신시켜가지고 그 여자들이 이 남자 애만 두고 이렇게 가버린 걸까? 이 남자는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 남자 미혼이에요. 결혼을 안 했어요. 진짜 인신매매 다닌 걸까요? 진짜 돈 받고 아이들을 파는? 아이들 다 납치해가지고 이 남자가 돈 받고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한 남자일까?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자가 막 몸을 굴리고 다녀. 국적이 다른 여자들이 막 만나가지고 임신을 시켜버려. 그러면 그 여자들이 이거 네 아이야 이러면서 이 집에다가 딱 두고 여자들은 도망가 버린 걸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9명이 된 걸까? 이 남자 뭘까요? 이 남자는요, 일본에서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재벌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재벌집의 장남입니다. 일본에서 어느 정도 재벌이냐면요, 이 남자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대략 20조가 넘는다고 해요. 이 남자의 아버지가 일본에서 IT 계열 완전 재벌. 20조가 넘어요. 자산 20조가 넘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장남이에요. 이 남자의 개인적인 자산만 7천억이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개인적인 자산만 7천억이 넘는 남자예요. 재벌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돈이 궁해서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얼마씩 받고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인신매매를 했을까요? 이 남자 원래 돈 많은데? 아빠가 20조가 넘는데? 자기 자산만 7천억이 넘어. 돈이 궁해서? 그거 좀 아닌 것 같죠? 이 남자는요, 태국으로 와가지고요, 중개인을 만납니다. 무슨 중개인? 대리모 중개인. 태국에 가가지고 대리모 중개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중개인한테 얘기합니다. 대리모 좀 모아줘요. 신문에 광고를 내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대리모 애들 좀 모아봐봐. 자, 여기서 대리모라고 하면요, 지식사전에 제가 쳐봤어요. 대리모가 뭐냐면 남편의 정자를 제3자의 여성한테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제3자의 여성한테. 그러니까는
이 만약에 거의 불임이신 부부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 임신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난자나 정자를 어떻게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제3자의 여자한테 이식을 시켜요. 그러면 그 여자가 임신이 되겠지. 그러면 이 여자는 정말 애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를 이 불임인 부부가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예요.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자. 이걸 대리모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 대리모에 대해서 좀 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시게타라는 남자는요, 중개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죽기 전까지 매년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대리모를 계속 모집해주세요. 나 죽기 전까지 1000명 아이 낳을 거야. 그게 내 목표예요. 나 죽기 전까지 1000명 아이 낳을 거니까 당신은 내가 죽기 전까지 아이를 낳아줄 대리모를 계속 구하면 돼. 즉 1년에 10명에서 15명의 아이를 낳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남자가. 이 집에서 발견됐던 이 9명의 아이들, 이 시게타라는 남자가요, 연애를 하거나 뭔가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모두 대리모를 통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이 중개인이 소개시켜준 이 대리모들은요, 보통 20대 초반의 여성들이나 19살, 18살 된 미성년자들까지 있었어요. 중개인이 이 대리모들을 데리고 와요. 아, 시게타, 뭐 내가 대리모 애들 몇 명 데리고 왔어, 봐봐. 그러면은 이 시게타라는 남자가 쓱 훑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야, 너 빠져라. 야, 넌 빠져라. 너 엉덩이가 작은 게 애 잘 못 낳겠다. 너 빠져. 좀 엉덩이가 좀 크고 좀 애 좀 숭숭숭숭 잘 나올 것 같은 애들로 해줘요. 괜히 좀 말라 삐뚤어져갖고 애 낳으면은 좀 죽거나 하면 안 돼. 쟤 죽겠어, 애 낳다가. 자기가 직접 이 중개인이 데리고 온 대리모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선발을 해요. 직접 골라. 너. 애 낳기 딱 좋겠다. 그리고 이 선발된 대리모들한테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 정도를 주고 아이를 출산하게 했습니다. 900만원에서 1200만원. 근데 이쯤에서 또 좀 궁금해요. 아이를 어떻게 낳게 했을까? 약간 지금 분명히 음흉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이 남자 막 대리모들 막 선별한 그 대리모들이랑 막 관계 가져가지고 그래갖고 자기 막 즐길 거 즐기면서 이 대리모들 임신시켜가지고 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 일부러 성적으로 대리모들 막 고르면은 그 대리모들이랑 매일 막 관계 가져가지고 그 대리모 임신시켜가지고 아이 낳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남자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그러진 않았고요. 이 남자가 태국 대리모들이랑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들이 다 태국 아이들이었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들은 혼혈 아이들이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뭐 말레이시아, 인도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잖아. 이 남자가 태국 여자들 대리모들이랑 관계 가져서 아이 낳았으면 다 태국 애들이지. 그잖아. 여러 국적이 있었어요. 스페인, 뭐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 뭐 여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태국 대리모들이랑 그런 관계를 맺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남자는요, 이 난자를요 불법적으로 사와요. 어디에서? 세계 각지에서. 브라질이나 스페인 이런 데서 돈을 주고요. 돈 많잖아요. 7천억이 있는 사람이야. 돈을 주고 난자를 구입해와요. 이번에는 스웨덴에서 그 난자 하나 갖고 와봐. 정자는 어차피 내 걸로 하면 돼. 난자를 사와요. 돈이 많잖아. 그리고 난자를 가지고 와서 이 대리모들 몸에다가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킵니다. 그러면 이 대리모들은 정말 그 인공수정을 받아 그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하고요. 낳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뭐 그 음흉하게 막 그 대리모들이랑 다 관계를 가져가지고 뭐 아이를 낳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아이만 낳고자 한 거예요. 아이만. 그래서 매년 나는 10명에서 15명 정도 아이를 낳고 싶어. 아이만 낳고 싶은 거예요. 이 남자는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1000명의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아이를. 그뿐이야.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비난이 장난 아니었어요. 왜냐?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 뭐 아이를 뭐 아이 생산 공장이야. 여기가 뭐야?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어요. 이 일본인 시게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졌어요. 지금 뭐냐? 그것도 일본에서 재벌가 집안 아들이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이 이 시게타 남자는요. 와, 생각보다 일이 커진 거야. 아씨 뭐야. 그 남자 좀 받아갖고 애 좀 낳았다고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고 난리야. 와, 큰일났다. 생각보다 일이 좀 커졌어. 그래서 이 남자는 태국에서 자기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도망갔습니다. 생각보다 사건이 커지니까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용기를 태국에서 타고요.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그 집에 있었던 9명은 어떡해? 그럼 그 집에 있었던 그 9명의 아이는 어떡해요? 두고 간 거예요. 버리고 간 거야. 대리모들이랑 그냥 두고 자기 그냥 전용기 타고 일본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벌려놓고. 되게 무책임하죠. 그래서 당시에 태국 경찰들은 일본에다가 소환 요청을 했어요. 야, 지금 일본 너네 그 시게타라고 무슨 남자 재벌 아들 있다며. 그 재벌 아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대리모들 막 데리고 돈 주고 출산하고 막 그래갖고 애를 엄청 낳아놨다고 지금. 야, 걔 좀 우리 태국으로 다시 좀 돌려 보내줘라. 우리 태국에서 좀 걔를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태국에서 일본으로 이 시게타라는 남자를 소환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데리고 와달라고 소환 요청을 했어요. 우리 태국에서 조사를 좀 해야겠다. 근데요, 결론은 당시 태국에 대리모에 대한 법안이 크게 없었다 보니까 강제 소환 조치가 안 됐습니다. 태국으로 다시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법적 처벌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당시 태국에는 이런 거에 대한 법이 없었거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당시 태국은 생각도 못 했겠죠.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소환 요청을 해도 야, 태국 너네들 이런 법 없잖아. 일본에선 자기 국민들 감쌀 거 아니에요. 야, 태국 너네들 그런 법안도 없으면서 무슨 우리 국민을 소환해달라고 그래? 싫은데? 그래서 소환 요청이 안 됐어요. 벌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법이 개정됐어요. 이 사건 때문에. 상업적으로 대리 출산을 한 대리모들은요, 걸리면 징역 최대 10년에서 641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하고요. 만약에 중개인 있지, 대리모를 중개인 이렇게 막 모집한 사람들, 모집하거나 뭔가 중개하다가 걸려도요, 징역 5년에서 벌금 320만원 정도를 내게끔 법이 개정이 됐어요. 왜? 시게타라는 이 일본인 때문에. 아무래도 딱 들으셔도 나 죽기 전까지 1000명의 아이들을 만들 거야. 나 1000명의 아이들을 만들어 놓을 거야. 낳을 거야. 보통 마인드는 아니죠. 뭔가 결혼을 해서 너무 행복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다, 이건 있을 수 있는데, 결혼도 안 한 남자가 여친도 없어. 가진 거는 돈밖에 없는 사람이 아이 1000명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 1000명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아이 1000명을 정말 만들기 위해서 매년 그거를 시행을 하는 거는 정상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몇몇 이제 정신과 이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남자한테 대리모를 중개해줬던 이 중개인이 그랬어요. 이 시계타라는 남자한테요, 그랬대요. 왜 아이를 계속 낳으려고 하냐고. 궁금하잖아, 중개인도. 이 시계타한테 왜 계속 아이를 낳으려고 하세요? 그게 막 성적으로 뭔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난자를 인공수정해가지고 주입시켜갖고 아이를 낳는 거야.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자꾸 대리모를 모집하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랬대요. 아니, 내가 아이를 되게 많이 낳아가지고 1000명을 낳아버리면 나중에 얘네들 데리고 내가 다 일본으로 데리고 가면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선거를 해야 돼. 그러면 이 1000명은 내 편이잖아. 이해하셨어요? 이 1000명은 내 편이잖아. 다른 나라 가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서 오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 태국에서 1000명 내 새끼들 다 만들어가지고 이 1000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거를 나가. 그러면 내 자식 1000명들한테 나를 뽑으라고 해. 그러면 나는 1000표는 내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내 편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거 나갈 거예요. 내 편 만들라고. 1000명 만들고 하면 나 1000표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또 치조를 할 때 또 얘기를 한 거는요. 뭔가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치조할 때 내가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재산을 탕진하지 않을 만한 좀 괜찮은 애한테 내 재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산을 물려줄 그 후보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괜히 좀 이상한 애한테 줘가지고 재산 탕진하면 안 되니까 내 재산을 누구한테 어떤 후계자한테 물려줄까? 후계자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솔직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찰서 그냥 핑계 댄 것 같아요. 일본 자기 당국에서는요, 일본에서는요, 약간 탈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재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린 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덜 내니까 덜 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이를 많이 만들고 그 아이를 뒷바라지 하는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아이를 계속 낳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돈이 몇 천억, 몇 조가 되시는 분들은 세금도 몇 억씩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몇 억보다는 뒷바라지 하는 게 더 돈이 덜 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여튼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탈세하려고 아이를 계속 만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9명의 아이 있잖아요. 이 9명의 아이, 이 시케다라는 이 남자는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나라로. 근데 이 아이들 어떡할 거야? 근데 더 대박인 거 뭔 줄 알아요? 이 9명. 더 대박인 거는 수사하면서 6명의 아이가 더 있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집에만 9명 있었고요. 다른데 6명이 더 있었어. 총 15명입니다. 여러 인종들, 여러 인종들의 난자를 다 받아가지고요. 대리모델을 다 수정해가지고 여러 혼혈로 15명. 그리고 태국 대리모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근데 또 더 대박인 거는 거기에다가 이 15명이 끝이 아니야. 이 남자가 자기 전용기 타고 일본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이 더 있어요. 이 남자가 자기 전용기 타고 가면서요. 아이 2명 데리고 갔고요. 아이 2명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임신을 해 있었던 태국 대리모 2명을 더 데리고 갔습니다. 자, 봐봐요. 9명 집에 있었어요. 6명 따로 발견됐어요. 2명 데리고 갔어요. 2명 또 임신해 있었어요. 다 합쳐보세요. 총 18명에서 19명인 거예요. 대박인 거죠. 이 애들은요, 엄마도 몰라. 이 애들은요, 엄마도 몰라요. 그냥 난자를 그냥 기증받은 거라 엄마가 없어. 아빠까지 도망갔어요. 이 9명의 아이들은요, 현재 태국 아동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해요. 보육원 같은 거죠. 애만 불쌍해진 거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리모, 대리부에 대한 카페들이 있습니다. 뭐 대리모를 찾습니다. 대리부를 찾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정자나 난자를 병원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기증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가끔씩 대리모, 대리부 카페에 뭐 저 되게 유전자 좋아요 이러면서 자연 수정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 카페에서. 아니 뭐 산부인과를 가서 각각 다 이렇게 채취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자연 수정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관계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임신을 해드려요. 불임 부부세요? 그러면 그 와이프분이랑 저랑 관계 가져가지고 제가 와이프분 임신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그 아이 둘이 낳으셔서 키우시면 돼요. 이런 좀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이 남자가 산부인과를 가가지고 정자를 채취하고요. 그 채취한 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래요. 대리부 같은 경우에는. 대리모는 이제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이제 넣는 거고. 근데 자연적으로 뭔가 말도 안 되는, 가끔씩 이렇게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있대. 이 사람들 성매매입니다. 법에서는 성매매로 따져요. 법적 처벌됩니다.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법적 처벌 받아요. 성매매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요새 혼자 사는 약간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는데요. 특히 혼자 사는 남자들. 그렇다 보니까 점점 늙어가면서 결혼을 하기 싫고 외로워는 지고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혼자 사는 남자들이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미국에서는 혼자 사는 남자들한테, 결혼 안 한 남자들한테 절대 입양을 안 해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인들이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하는 남자들이 현재 미국에서 많아지고 있대요. 대리모한테 돈 주고 아이 낳아달라 해갖고 자기 정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산부인과에 넣어가지고 이제 임신시켜갖고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대리모들이 좀 많아지고 있대. 결혼을 하기 싫고 애는 낳고 싶고 이런 남자들이 좀 늘어가고 있대요. 근데 나 좀 이거 싫어. 대리모 출산이라는 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성행위로 하는 게 그런 게 대리모 출산 아닙니다. 성행위를 가져가지고 하는 건 대리모 출산이 아니라요, 성매매예요. 그거는 깜빵 가십니다.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아서 이제 주입해서 뭔가 이렇게 임신이 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진짜 대리모. 아이를 낳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진짜 뭐 나는 뭐 남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무슨 정자를 자연적으로 내가 자연 수정 시켜줄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성매매예요.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리모 출산에 대한 실제로 일본인, 태국에서 난리가 났었던 이 일본인 시게타라는 이 재벌 남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박이죠.